큰형님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병폐 큰형님이 나서서 지적질 해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지적질을 안 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뭐 국정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그 선분양의 폐해, 이런 거 건축 문제, 부실 건축물 문제 이런 거 지적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 꼭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병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요. 여러분들 말이죠, 각 지역별로 교육감을 뽑는데, 교육감이 이제 뽑히면은 그 사람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교육감 뽑을 때 교육감에 대해서 후보자 누가 나오고 알고 갑니까? 이거 지방선거 할 때 같이 뽑는 건데 아무도 모르고 갑니다. 대부분요. 거기 선거운동 하는 사람 몇 명 알아요. 나머지 일반 서민들, 주민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냥 찍어요. 자기가 1번 찍으면요, 그 교육감도 그냥 1번. 그냥 같이 따라서 찍는 거예요. 뭐 후보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찍습니다. 모르고 찍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제 말이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길거리를 막고 10명 중에 몇 명이나 교육감에 대해서 알고 찍는지, 후보자가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거 봐봤자 잘 알지도 못해. 왜? 지방선거에 후보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 다 제대로 보지도. 지방선거도요,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도요. 예, 무슨 고청장 선거 뭐 이런 거나 조금 굵직한 거나 얼핏 들여다보지, 시, 군, 의원, 구의원 뭐, 야,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찍어요, 대부분. 그냥 한 번에 그냥 일렬로 찍죠. 1번 찍었으면 다 1번 쪼로로. 그 사람이 인폼 보고 찍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도 막 나중에 선거 끝나고 보면 막 당선되는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요, 이 우리나라 교육감 직선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불필요한 제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자기가, 주민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굳이 이거를, 관심도 없는 거를, 이거를 직선제로 만들었을까요? 교육감 직선제는요, 폐지하고 교육감 간선제로 하면 됩니다. 간선제. 우리가 교육위원을 뭐 선출을 하거나 간선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임명제로 해도 돼요. 이게 교육감 직선제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유럽도 대부분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유럽에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교육감 직선제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하는 주마다, 거기 미국이 51개 준거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다른데 소수의 주가 합니다. 소수의 주가요. 세계 전체적으로 안 해요. 우리나라만 이걸 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보면은요, 무슨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하면은요, 교육감이 광고를, 왜 교육감이 지 광고를 지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버스 광고에다가 교육감 광고를 하고, 버젓이, 무슨 교육감 누구, 뭐 지하철에다가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 명절날 교육감이 왜 광고를, 인사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명절 잘 다녀오십시오. 그거를 현수막을요, 동네 입구에다가 어디 무슨 뭐 도서관 앞에다가 학교 앞에다가 그거 거는 거 도대체 지 돈으로 했냐고요. 왜 자원 낭비를 그렇게 하냐고요. 국가 자원 낭비.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지출 항목에다가 버젓이 올렸겠죠. 그럴싸하게. 나중에 무슨 무슨 대선이나 무슨 뭐 시도지사 나오려고 미리 광고하는 거, 선거 미리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뭐 하는나 또 나와서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 현수막 비용을 자기 돈으로 내는지 자기 월급에서 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교육감이 그 애들 공부 가르쳐야지. 그런데 맨날 신경 써가지고. 그것도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게 비효율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직선제를.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일종의.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은 교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비정치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와 무관해야 되죠. 정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슨 교육감 직선제 해가지고 학교까지, 초중고까지 전부 그냥, 정치 무슨 선전장, 난장판, 세력싸움장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정말, 학교장, 교사들, 그 학부모들 그냥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정치 난장판 돼가지고. 그리고요, 이게 지금 비효율, 비능률, 그 다음에 국고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2022년 그 지방선거에서요, 17명의 교육감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 비용으로,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신고한 금액이요, 평균 10억 8천만 원씩 썼어요. 시도지사 선거에서는요, 8억 9천만 원 평균이. 그러면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정치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임명해요. 교육감을, 시도 교육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득표율 1, 2위는요, 선거 비용으로 쓴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억 넘게 썼어요. 30억을 넘게. 경기도 교육감은 얼마 쓴 줄 알아요? 1, 2위 후보가 평균 40억. 근데 이 낭비를요, 나중에 다 세금 보전을 해줘요. 거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니까요. 선거 비용 보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그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감 직선제 한 지역별로 그동안에 한 5차례 이상 를 치렀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이 진짜 많았어요. 뭐가 문제냐? 어떻게 된 그 교육감 선거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요, 다 전교조 출신이다요. 전교조 출신이 거의 다야. 아니면은 전교조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친전교조가 교육감이 다 됩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요, 교육감 17명 중에 14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교육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선거에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 없는 틈을 타는 거죠. 관심이 없는 틈을 타서 이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가 전교조거든요.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보수 성향의 그 학부모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이 교육계의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 전교조가 단일 후보를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직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전략, 요거가 교육감 선거에서 전부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서 전교조의 세력화, 좌파의 세력화가 아주 공고해지는 겁니다. 교육감이
뭐길래 그 정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대우는요, 자, 원래 교육감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네. 교육감, 교육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를 하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하는데, 교육감 선거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뭐,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법을 정할 때 애초에 취지는 정치판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비정당인이어야 된다는 거는 정치 중립적인 좀 인사를 뽑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뭡니까? 전교조 출신이 다 장악해. 이게 뭐예요? 이게 비정치적인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감이요, 대우가 뭐 상당하죠. 교육감 대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자치단체장하고 의전서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장하고 대우는 똑같아요. 장관급이죠. 다른 지역의 교육감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인천시장하고 인천시 교육감하고 똑같아요. 대우가.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대우가 좋고, 그 다음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요, 2025년에 예산이 얼마 규모인 줄 아세요? 약 11조입니다. 10조 8천억 원. 10조 8천억 원.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아니, 교육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추경 예산을 1조 추가 편성했어요. 인천시는 5조 3천억 원 예산이. 이것도 추경을 또 2,200억 정도 편성했죠. 부족하다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한 5조 3,350억 정도인데, 여기도 부족하다고 1,700억 정도 추경 예산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 지역 교육청 예산이요, 2025년 22조 5,700억. 근데 우리 이제 깜짝 놀라죠. 22조 5,700억이 이거를 부족하다고 추경을 1조 5,200억을 편성했습니다. 완전히 돈지랄입니다. 돈지랄. 왜 제가 돈지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질적이고 애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치적 파워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틈에요, 이 학교 현장, 교육기관 현장에 교육감의 공고한 세력을 어떻게 쌓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요, 교육감 직속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교육감 직속 공무원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습니다.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자료 조사해보면은 사람들이 하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낭비되고 있는 쓸모없는 그런 부가 인력들 다 투입해가지고, 자, 그 교육감 직속 기간제, 대부분 기간제 직원들이요, 교육행정실무사라고요, 엄청나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학실무사, 그 다음에요 조리종사원, 네, 다 이거 교육감 직속이에요. 교육감 직속 공무원이죠, 기간제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의 지위를 100% 받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뭐 무슨 행정 일을 하는 행정실 소속도 아니에요. 행정실장의 지위도 100%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업무 협조 정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거는 누구냐? 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교육감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 사람들의 형제들은 교육감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채용해줬으면 계속 진보를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비능률이 너무 심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이 막대한 예산과 이 막대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맨날 추경 예산 뽑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를 그 교육감 이름이 거기에 버젓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절날 왜 현수막을 거냐고. 다른 나라에 하지도 않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주민 직접 선거가요. 이게 2007년 부산시 교육감 때 처음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각 시 읍면에서 교육위원 한 명씩을 선출을 한 다음에 이 교육위원회가 간선으로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교육감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무슨 온갖 색깔과 이념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교육감 직선제 주장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감당 안 될 정도로 사실은 폐해가 많아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고 자원 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0년에요. 10월 7일 날 10개 신문이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사설을 실었어요. 사설을. 2010년 10월 7일자 신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 말은 거짓말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신문들이 찬성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세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다 찬성. 대부분의 나머지는 이제 사설 안 실은 데도 있고. 근데 진보파 쪽에 들어가는 우리 뭐 경향신문 한겨레는 또 폐지 반대한다.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한겨레 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같은 전교조에서 다 세력 만들어놨는데 이거 날라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폐해가 심한데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속히 폐지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